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차 한 잔 마셔보셨나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른의 나이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결코 화려한 자리나 분비는 행사장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인상, 부드러운 말투, 사교적인 미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지요. 화려한 이력과 세련된 옷차림, 능숙한 대화 기술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만남과 이별, 셀 수 없이 많은 기쁨과 상처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세월은 제게 인간관계의 복잡한 지도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별이 가장 먼저 꺼지고 조용히 타오르던 불꽃이 평생 우리 곁을 밝히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는 반면 낯선 이방인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 그 해답을 찾아 헤매다 의외의 장소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잔의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시간 속에서였습니다.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시간은 마치 영혼의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밥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먹을 수 있지만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는 서두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차는 천천히 식혀야 하고 향을 음미하는 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차 한 잔의 시간 동안 사람의 말투와 눈빛, 침묵의 길이,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이 투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면도 조용한 시간 앞에서는 힘을 잃고 진심은 차 한 잔의 온기처럼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차 한 잔 앞에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가운데 그분은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처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따라 나섰고 우리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조용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그분은 조용히 메뉴판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의 국화차가 특히 좋습니다. 이 계절에 맞는 것 같아서요. 차가 나오고 그분은 천천히 차를 음미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질문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타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곤 하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과 책에 관한 깊은 통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대화 중간중간 그분이 보여준 여유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차를 음미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대화 내내 그분은 한 번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시간, 그 공간, 그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분은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그제서야 그분이 유명한 에세이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차를 마시며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과 깊이 있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화려한 시계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시선을 끌었고 대화 내내 자신의 성공 이야기와 인맥을 과시하는 말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고급 티 라운지가 있습니다. 제 회원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함께 가시죠. 그곳은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차를 마시는 내내 그의 태도는 식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한 모금 마시고는 이런 녹차는 중국에서 직접 공수한 것보다는 못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하며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차를 조금 흘렸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날카롭게 꾸짖고 새 잔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회원인 제가 요구해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남짓 함께 있었지만 그 시간은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다음을 만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차 한 잔의 시간 동안 드러난 그의 본 모습은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 한 잔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보다 침묵이 많은 자리가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자리에서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숨기고 가식을 부리기 쉽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찻집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는 숨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그 사람의 본성이 투영됩니다. 얼마 전 지역 예술센터에서 열린 전시회 오프닝에서 만난 한 화가가 생각납니다. 붐비는 행사장에서 그는 조용히 작품 앞에 서서 방문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고 전시회가 끝난 후 근처 다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라고 느낄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나오자 그는 천천히 향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이 차의 향기가 오늘 전시된 제 그림의 색감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에서 그의 예술관과 삶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침묵의 순간에 진정으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따뜻함과 진심을 전하는 사람, 말 없이도 함께 있는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분명 내면이 깊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미 없는 말을 던지거나 조용한 자리를 어색해하며 어떻게든 채우려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 안에 큰 불안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난달 참석한 문학 모임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기억납니다. 그는 모임 내내 발언권을 얻으려 애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재빨리 반박하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모임 후 우연히 같은 찻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제게 다가와 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15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침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했죠.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그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차를 마시는 속도에서 여유와 성숙함이 보입니다. 뜨거운 차는 단번에 마실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입을 데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맛과 향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차는 그 자체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바쁜 사람은 이 기다림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얼마 전 대학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금융인이 된 그는 차를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차가 나왔는데도 그는 서둘러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대었습니다. 아, 뜨겁네요. 이걸 시킬 시간이 없는데 라고 투덜거리며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는 듯했고 제 이야기 중간에 네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신의 일정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도 그는 서둘러 마셨고 40분이 채 되지 않아 다음에 더 길게 이야기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차를 천천히 마실 줄 아는 사람, 차의 향과 온도를 섬세하게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롭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차를 통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차를 허겁지겁 들이켜고 빨리 끝내고 자리를 뜨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성격과 얕은 인내심은 결국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차를 대접하는 태도에 인성이 묻어납니다. 차를 내놓으며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또는 이 차의 향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같은 작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 같지만 이 말 속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만난 이웃과 함께 근처 찻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 우산을 나눠 쓰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찻집에 들어가자 그는 메뉴판을 살펴보더니 추운 날씨에는 생강차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차가 나오자 그는 먼저 제게 건네며 아직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종업원이 실수로 찻잔을 약간 흘렸을 때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직접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고 차가 식어가자 더 따뜻한 물을 부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 배려심에서 그의 인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정성을 보이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늘 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게 차를 대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이 차 한 잔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은 작은 차 한 잔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네 번째, 차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사람은 마치 차처럼 천천히 깊게 우러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서는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초 주민센터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다소 차분해 보여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후 함께 한 차 한 잔의 시간에서 그녀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자신이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은 없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깊이와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녀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반면 겉만 화려하고 처음에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사람은 차처럼 빠르게 식고 뒷맛이 쓰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볍고 얄팍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죠. 작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화려한 화술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그의 이야기는 반복되었고 처음의 매력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가 중요한 전화라며 자리를 비웠는데 실수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가서 볼 수 없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 잠깐의 순간에 그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차와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우려낼 때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면 성급하게 말부터 꺼내지 말고 우선 그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어 보세요. 말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마주칠 수 있는지,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차는 그저 음료가 아닙니다. 차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도를 알려주는 섬세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시끄럽고 화려한 자리보다 고요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들이 전하는 온기는 외로움까지도 녹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밥부터 먹어보고 그리고 꼭 차도 함께 마셔보세요. 밥상에서 본성을, 차 한 잔에서 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자리가 모두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당신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몇 주 전 한 국제회의에서 만난 사업가가 기억납니다. 회의장에서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질문 시간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라며 질문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자신이 사실 영어에 큰 콤플렉스가 있었고 오랜 시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질문 시간에 자신의 영어 실력이 드러날까 두려워 방어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한 중년 부부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거친 말투로 불평했고, 와인을 따를 때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자리를 뜬 후 같은 종업원이 제 테이블에 와서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한 테이블에 두 종류의 손님이 있을 때가 가장 흥미롭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 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북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중 한 참가자가 다른 이들에게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다들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 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몇 달 전 전시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난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지만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위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한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 돼요? 라는 말을 자주 했죠. 전시회 준비 중 함께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대화 내내 다른 위원들의 작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다 직접 챙겨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업원이 가져온 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보며 이게 정말 유기농 차 맞아요? 라고 물었고 마시기 전에도 여러 번 냄새를 맡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많은 위원들이 그와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뢰 부족이 만든 피로감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죠.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 지역 모임에서 만난 회원이 생각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다가와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아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항상 곧 갈게요. 라고 했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요. 라는 문자만 남길 뿐이었죠.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바쁜 일정과 중요한 만남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도 3번이나 잠시만요라며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돌아왔고 결국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완성인 차를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지난달 참석한 취미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항상 모임 시간을 30분씩 늦게 오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 불평했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차를 마시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주문한 차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며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이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주세요 라고 말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 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작년 가을, 오랜 준비 끝에 도전했던 자격시험에 떨어졌을 때 찾아온 한 지인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무런 약속 없이 제 집 앞에 나타나 차 한잔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의 마음이 움직여 따라 나섰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그는 제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노력한 과정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어요.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슬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몇 달 전 오랫동안 준비해온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지인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한 친구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전시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찾아와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제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전시회가 끝난 후 그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제 작품을 공유하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다음 전시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제 성공이 곧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동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노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주 2시간씩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리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함께 차를 마시며 그분은 자신의 철학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지쳐서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 적이 있었죠. 이제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 달 전 오랜 친구와 함께 찻집에서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우정이었지만 그날따라 새삼스럽게 그 관계의 가치를 깊이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었고 헤어질 때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인간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른 해를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찾아옵니다. 내일 당신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눌 때 잠시 시간을 두고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손짓에서, 침묵에서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밥상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을, 차 한 잔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삶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때로 치유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화려한 말이 아닌 따뜻한 침묵으로, 완벽한 성공이 아닌 온전한 이해로, 그리고 단 한 번의 큰 약속이 아닌 수많은 작은 진실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함께 차 한 잔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차가 식기 전에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